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베란다에 있는 여러분의 식물은 왜 더 아파 보일까요? 봄이 오면 식물이 저절로 생기를 되찾고 푸릇푸릇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1년 중 가장 많은 식물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시기가 바로 한겨울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놀라셨죠? 얼어 죽을까봐 실내로 들여놓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날이 풀리자마자 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시들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식물들이 겪는 치명적인 위기와 죽어가는 식물도 단 10분 만에 응급처치하여 다시 살려내는 기적 같은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가드닝 상식이 오히려 식물을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포기하려던 식물에서 귀여운 새순이 돋아나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물은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응급처치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겨울 동안 우리 식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추운 겨울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고 활동량이 줄어들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햇빛이 부족해지면 대부분의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휴면기, 즉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로 식물을 들이면서 보일러 열기와 꽉 막힌 공기 속에 식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밖은 춥고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겨울을 버텨낸 식물들은 봄이 올 무렵이면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가 됩니다. 면역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뿌리도 지쳐 있습니다. 이 연약해진 상태의 식물을 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식물에게는 사형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화분을 엎어버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겉보기에는 마른 장작 같아도 흙 속의 뿌리와 굵은 기둥은 끈질기게 살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얇은 가지 끝을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거나 조금 똑 부러뜨려 보세요. 만약 그 안에 아주 옅은 초록빛이 돌거나 수분감이 느껴진다면 이 식물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속는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잎이 바싹 말랐으니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아주 흠뻑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중환자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여 체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상태를 확인했다면 절대 섣불리 물부터 주지 마시고 식물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상태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과감한 가위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마른 가지와 상한 잎들을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미 노랗게 변해서 바스락거리는 잎이나 검게 썩어 들어가는 가지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아깝다고 그냥 두면 식물은 그 죽어가는 부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남은 에너지를 헛되이 쏟아붓게 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고 새로 돋아날 건강한 새싹에게 영양분을 집중시켜주기 위해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몬스테라나 고무나무 잎끝이 겨울 내내 까맣게 타들어갔다면 그 상한 부분의 경계선을 따라 소독된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위를 소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솜이나 끓는 물로 소독하지 않은 가위를 사용하면 상처 부위로 세균이 감염되어 식물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면 통풍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식물이 숨을 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프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 주세요.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면 그 다음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화분 속 흙과 뿌리입니다. 겨울 내내 화분 속 흙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을 주고 마르기를 반복하며 흙은 영양분을 모두 잃고 스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굳은 흙은 물을 부어도 흡수하지 못하고 화분 가장자리로 훅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굳은 흙을 갈아주는 분갈이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미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봄이 왔다고 모든 식물을 무조건 당장 분갈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겨우내 스트레스를 받아 기력이 없는 식물에게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건드리는 분갈이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화분 밑구멍으로 뿌리가 튀어나올 정도로 꽉 차지 않았다면 무리해서 전체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대신 겉에 있는 딱딱하게 굳은 흙만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긁어내고 그 위에 새롭고 포슬포슬한 배양토를 덮어주는 복토 작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새순을 활발하게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분갈이를 해줄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드닝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기 쉽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겨울 동안 물을 굶기다시피 키웠기 때문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상 심리로 물을 매일 듬뿍듬뿍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겨울잠에서 막 깬 식물은 아직 물을 벌컥벌컥 마실 만큼 뿌리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무조건 화분 밑으로 물이 줄줄 흐를 때까지 주라는 공식. 이 공식은 지금 당장 잊으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물을 줄 때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종이컵 2컵 분량의 물을 주었다면 처음에는 반컵 정도만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빙 둘러서 조심스럽게 주세요. 만약 화분 흙이 너무 말라서 물이 겉돌기만 한다면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절반 정도 담가두는 저면관수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여 뿌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난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흙이 뽀송하게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을 시켜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식물에게 올바르게 물을 주었다면 이제 최고의 보약이 되는 햇빛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봄 햇살은 참 따뜻하고 좋죠. 그래서 겨우내 거실 구석이나 베란다 안쪽에 두었던 식물을 햇빛을 듬뿍 받으라고 갑자기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창가나 마당으로 훅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던 식물이 갑자기 강한 봄볕을 받으면 잎이 하얗게 타버리거나 붉게 익어버리는 일광화상을 입게 됩니다. 한번 화상을 입은 잎은 절대 원래의 초록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물에게도 햇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순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일주일은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그늘에 두시고 그 다음 일주일은 얇은 방충망이나 반투명한 커튼을 한 번 거친 부드러운 빛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하루에 빛을 받는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늘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빛에 적응시킨 식물만이 봄날의 햇살을 온전히 자신의 에너지로 만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햇빛만큼이나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복병은 바로 널뛰기 하는 봄철 온도, 즉 일교차입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따뜻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죠. 사람도 이때 감기에 가장 많이 걸리듯 식물도 온도 변화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바짝 붙여둔 식물이 낮에는 햇빛을 받아 따뜻해져서 기공을 열고 숨을 쉬다가 밤이 되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매서운 냉기에 그대로 노출되면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잎이 투명하게 변하거나 삶은 시금치처럼 축 처져 있다면 그것은 100% 냉해를 입은 것입니다. 영상 10도 이상이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따뜻한 나라에서 온열대 관엽식물들은 온도가 15도 아래로만 떨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따라서 봄철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밤에 베란다 창문을 꼭 닫아주시고 창문과 화분 사이에 골판지나 뽁뽁이를 세워 냉기를 차단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온도 관리만 잘해도 봄철 식물 돌연사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상한 잎도 다 떼어내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으니 이제 영양제를 듬뿍 꽂아주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하시죠. 빨리 크라고 노란색 영양제 앰플을 화분마다 꽂아두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널리 퍼진 잘못된 가드닝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아픈 식물에게는 비료가 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심한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기운 차리라고 기름진 삼겹살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죽부터 시작하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겨울을 나며 뿌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농축 영양제나 비료가 들어가면 흙 속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뿌리 속에 있는 수분마저 쫙쫙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뿌리가 타들어가면서 식물은 말라 죽게 됩니다. 영양제는 식물이 스스로 새순을 두세 개 이상 틔우고 줄기에 힘이 생겨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았을 때 주어야 합니다. 그때도 설명서에 적힌 정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물에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 공급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건강하고 푸르게 봄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화분 구석구석 숨어있는 불청객, 병해충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겨울철 실내는 창문을 닫아두어 통풍이 안 되고 온도가 높아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아주 완벽한 천국입니다. 특히 잎 뒷면이나 줄기가 만나는 틈새에 하얀 솜털처럼 끈적하게 붙어있는 깍지벌레나 아주 미세한 거미줄을 치고 잎의 즙을 빨아먹는 응애는 겨울부터 조용히 세력을 키워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기온이 오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 식물을 단숨에 말려 죽입니다. 응급처치의 활용점정은 이 해충들을 초기에 박멸하는 것입니다.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잎의 앞뒷면을 살살 닦아내면서 벌레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벌레나 끈적한 자국을 발견했다면 바로 격리시키고 친환경 살충제나 과산화수소 희석액을 3일 간격으로 3번 이상 흠뻑 뿌려주어야 합니다. 한 번 뿌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알에서 깨어나는 녀석들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야 건강한 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잎을 자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해충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오늘 당장 잎 샤워부터 시켜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식물들이 봄을 맞이할 때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아픈 가지를 잘라내며 무리한 분갈이 대신 천천히 물과 빛, 온도를 적응시켜주는 과정.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영양 공급과 꼼꼼한 해충 방역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식물의 속도에 맞춰주는 인내심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식물의 생명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섣불리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대로 딱 10분만 투자해서 식물을 보살펴주세요. 어느 날 아침, 앙상한 가지에서 꼬물꼬물 돋아나는 작고 연두색인 새순을 발견하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성취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식물들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베란다에서 지금 가장 응급처치가 시급하고 꼭 살려내고 싶은 식물은 어떤 종류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